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스피 펀더멘털 점검, 예상 진로 및 대응 전략은 이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래간만에 정규 방송이네요. 예, 그 엘리어트 파동상 코스피 위치를 이제 수정을 했죠. 자,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오파동은 실패한 걸로 하고 지금 A파 조정, 오늘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B파 반등 초기라고 보겠습니다. 어, 전략은 뭐 단순하죠. 반등이 이제 50% 정도 전후로 나올 텐데 그 정도 반등하면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교훈은 이겁니다. 급등주는 3파만 먹어라 이건데, 예, 급등할 때 5파가 생각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네요. 그래서 이런 교훈이 생각나고, 또 이제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엘리어트 파동상 코스피 위치 점검 영상 따로 올리겠으니까 거기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공학자 채널 분석의 12종목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반도체나 자동차는 일단 홀딩이나 스윙이 가능한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인터넷 바이오 게임은 보니까 지수랑 별 상관이 없어요. 개별 대응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지금 일단은 매도가 이제 주 안점인 것 같아요. 매도를 잘하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분석은 1번 이제 분위기상 엘리어트 파동은 생략하고요. 거시경제 분석으로 이제 펀더멘탈 유동성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대세 진단 간단히 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로 코스피 파동 현재 위치 살펴본 다음에 캔들 차트로 이제 코스피 추세와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의견, 매매 타점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코스피 PBR인데요. 이건 24년 1월 19일 목요일 어제 겁니다. 어제 건데 이제 PBR 중요하죠. 장부가 대비 시장가가 얼마냐. 어제가 이제 2440이었는데 PBR 0.88이죠. 어떻게 보면 절호의 또 매수 찬스였는데 그렇죠. 0.88이면 12% 정도 저렴한 거니까 좋았던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뭐 물론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오늘 들어가 보니까 12월 달께 이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2023년 12월 보니까 그렇죠. 수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이제 거기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무역 흑자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탄탄합니다. 보니까 반도체, 차, 조선 이런 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경기 종합지수는 이제 11월 달 거예요. 2023년. 아직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금 반등을 했죠. 코스피 반등했는데 아마 코스피 하락해서 12월이나 1월 거는 아마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결국 지금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난 팬데믹 전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쌍바닥 찍는데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한데 아무튼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리를 보기 위해서 이제 국고채 10년물을 보는데 월봉을 먼저 보면 월봉은 큰 그림이 보이니까 채권이 지금 하락했죠. 그리고 채권이 쌍바닥 찍었습니다. 그럼 뭐냐? 금리가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는 거죠. 최고조에 달해서 채권이 상승했으니까 금리가 이제 하락한 거죠. 근데 그렇죠. 11월, 12월 금리 하락했는데 1월 달에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 거죠. 근데 아직 사실 월봉상은 상승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금리가 급상승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채권이 보면 주식보다는 더 오래 움직이는 성향이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조정은 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주봉을 갖고 와봤는데, 주봉은, 그렇죠. 주봉도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채권 가격 추세선. 네, 200주선에서 채권 가격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저 중기고점 통과한 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20주선을 만나거나 아니면 추세선 만나러 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그렇죠. 지금 스토캐스틱도 급격히 하락하고 MACD 오실레이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경기가 좋을 수 있는데 국내에는 사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런 얘기 뭐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월이나 3월에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힘도 대단하거든요. 오늘 기사를 준비했었는데 잊어먹었네요. 아무튼 윤석열 정부를 믿어봅시다 한번. 그다음에 환율은 지금 변수라기보다는 종속 변수인 것 같아요.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환율이 반등하는 거죠. 지지선에서 이제 반등해 버렸는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같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는다. 뭐 그런 차원에서 환율도 보면 상당히 좀 오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좀 오래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유가는 뭐 특별히 이제 지금 중요한 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가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유가가 안정세에 있으니까 우리 코스피에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유가가 급등하는 일만 없으면 큰일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스피 대세를 한번 살펴보면 대세는 이제 중기나 장기 정도 보는 건데, 그렇죠. 경기 종합지수, 수출입, PBR 이런 걸 보면 선행은 아직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행이 꺾이면서 꺾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상승으로 보고, 그다음에 수출입은 좋아요. 흑자도 증가하고, PBR도 0.88이니까,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중기라 하면 뭐 6개월에지 3년인데 지금은 1, 2개월이 문제지 큰 문제 없다. PBR 0.88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12% 할인된 가격. 얼마 전에 삼성전자 그러죠. 블록딜 할 때 2%인가 3%인가 할인했어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12% 할인된 가격이니까 얼마나 성공입니까? 자, 그러면 유동성은 보면 이제 금리 환율 유가가 상승은 끝나서 유동성 수축은 끝났는데 지금 금리 환율이 지금 유가는 그대로인데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확대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급브레이크. 그래서 지금 코스피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세를 보면 일단은 지금 3-185 상승장으로 보고 있고요. 펀더멘탈도 지금 좋습니다. 다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다만 이제 개인 유동성은 부족합니다.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좀 금리를 좀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좀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일목균형표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이제 한번 보면 일목균형표 월봉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까만 선이죠. 까만 선, 전환선, 그 다음에 빨간색, 그렇죠. 주가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지금 전환선이 지금 상승하다 약간 횡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아직은 완성이 안 됐으니까 1월달 그래도 아직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선 위에 있으니까 아직 상승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상 주봉상은 지금 저희가 정의하는 거는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조정받는 와중에 아무튼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주봉상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일단. 하지만 이제 주가는 약간 조정받고 있죠. 그렇지만 일봉은 이제 틀리죠. 일봉은 지금 단기인데 뭐 한두 달 보는 거죠. 지금 굉장히 하락세가 셉니다. 구름대까지 그냥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주가
전환선, 기준선 역배열되어 있고 후행 스팬도 주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구름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구름대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한 조정이 들어왔고 반등 중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일목균형표 살펴봤고, 캔들 차트 월봉을 보면 지금 캔들 차트는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거든요. 수렴형 패턴인데 아래로 한번 공격했다가 장대 양봉 나와서 이제 방어를 했거든요. 이제 위로 뚫으려고 했는데 다시 장대 음봉 나와서, 예, 지금 수렴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수렴 패턴 탈출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5월선 위에 아직은 있다. 근데 5월선이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봉이 5월선 위에 있다. 완성은 안 됐다. 그래서 월봉상도 아직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캔들 타트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주봉은 이제 20주선이 중요하죠. 근데 20주선이 지금 이탈된 거예요. 이 꼬리를 오늘 좀 더 말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탈했어요. 20주선을 몸통으로 뚫어가지고 이탈했고 5주선도 휘었고, 그래서 200주를 돌파했다가 되돌림이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 되돌림이 너무 세게 나와서 이후에 어쨌든 강한 되돌림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보면 이것도 사실 삼각형 패턴인데 아까랑 비슷하죠. 삼각형 패턴 하단은 지켰어요. 하단은 지켰는데 추세선 돌파했지만 다시 강한 되돌림으로 추세선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번에 공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밀려버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옛날처럼 변동성 장세가 되는 거고, 이제 뭐 좀 이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다음 주를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일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은 지금 61선 아래로 내려왔죠. 사실 강한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나온 이유는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2502를 그 전날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파동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게 4파 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게 5파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4파 조정을 무시할 만한 2502를 뚫어버리니까 이게 4파 조정이 아니고 이게 A파 하락이죠. A파 하락, B파 반등 나오는데 하락이니까 그냥 뚫어버린 거죠. 물론 뭐 빌미야 외국인이 마지막 매도 클라이막스 만든 건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반등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냐? 피보나치를 우리에 의하면 38점이나 61.8, 즉 50%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21선, 그러니까 2560 이 정도까지 반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A파 하락이니까 B파 반등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매수로 대응하면 안 되고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반등을 여기까지 나오면. 근데 반등을 안 하고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지표를 살펴보면 지표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중심선 밑으로 내려서 볼린저 밴드 타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하락 파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하락이었다. 그리고 근데 이제 LRS가 지금 사실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골든 크로스는 아직 안 났는데 반등 변곡점은 온 거죠. 그리고 변곡점 왔는데 이게 사실 그 R스퀘어드가 사실 이 LRS의 설명력이거든요. 요거를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꺾일 확률이 크다. RSI는 아직 과매도권에 있지만 MACD 오실레이터 줄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진 모르지만 이 몸통을 벗어나면 좋겠네요. 이 몸통. 이 사실 장대 음봉 이거 힘 세거든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장대 양봉 이거 힘 세서 밑으로 못 들었잖아요. 이거보다는 사실 작으니까 뚫길 바랍니다. 그래서 21선까지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스토캐스틱 보면 지금 과매도권이죠. 아, 이거 처음에 골든크로스 나와서 과매도권 탈출하나 했는데 어젠가요? 아무튼 더 센 게 나와가지고 어제 반등을 못했나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계속 반등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거래량은 지금 하락 거래량이 컸는데 지금 반등하는데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이 줄은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반등 거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느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반등하는데 거래량이 늘면 상당히 세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거래량이 줄면 반드시 반락하니까 스윙 개념으로 일단은 반등 고점에서 매도 전략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매매 주체를 보면 이게 지금 블록딜인데 블록딜도 어차피 매매니까 블록딜에서 포함해서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댔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샀고 그래도 외국인이 블록딜 물량을 받아서 외국인은 산격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쪽은 샀다 세력 한쪽은 그리고 매도 클라이막스 이 장대 음봉 이거 지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도 끝났으니까 일단은 기관의 프로그램 마술에서는 풀려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코스피 분석을 종합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상 아직 월주는 상승세고요. 일봉은 조정 중입니다. 3-1파 상승 중에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캔들 차트는 20주하고 60일이 일단 이탈했습니다. 이탈해서 조금 더 봐야 되고요. 지표랑 거래량 보면 과매도권 탈출 시도를 하고 있고 거래량은 지금 반등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입니다. 상승이 아니고. 유동성 분석을 해보니까 유동성이 수축은 끝났는데 일단은 확장이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 경기 종합지수나 수출입, 그다음 PBR 이런 걸 보면 코스피가 이제 상승 초기에 있다. 조정을 뭐 크게 받더라도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PBR이 0.88입니다. 15% 할인됐어요. 수급은 일단 외인하고 기관 매도가 진정이 됐습니다. 특히 기관이 이번에 프로그램 매매가 심했는데 멈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보니까 2차 전지가 여전히 하락을 주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 그렇죠. 삼성전자가 있긴 한데 삼성전자가 크게 지수를 뭐 견인할 만큼 눈에 띄게 견인을 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도주가 없다 아직도. 그래서 종합 전망을 보면 지금 코스피 반등 중이고 반등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 타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등 시 이제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전략, 일종의 스윙 전략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반등했죠. 근데 반등 목표치가 보통 그렇죠. 25, 35를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2560까지 넘어올 수 있는데 21선까지 오면 여기서는 이제 매도하는 전략, 시파 반락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535 아래에 못 미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이게 사실 먹을 것도 크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락폭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횡보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매도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빠르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지켜보는 전략도 이제 유효할 것 같습니다. 주봉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봉이 왜냐면 20주 이탈해가지고 주봉은 다음 주 지켜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급반등이 일어나서 5주선이 좀 펴졌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5주선이 20주선까지 내려오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뭐 잘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아직까지 주장하는 건데 코스피 지금 하락할 3개월, 상승을 2개월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하락도 각도가 크긴 해요. 각도가 크긴 하지만 그 상승 각도가 컸고 그 다음에 고점도 돌파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상승 파동이라고 믿고 있고 그러면 이게 결국 조정받고 전고점 돌파할 겁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